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금쪽 같은 시간 only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 만에 익히는 컴알 2급 필기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윈도우 10에 대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 윈도우 10이 잘 아시다시피 범위가 무지막지하단 말이죠. 근데 시험에는 또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오면 무시할 수 없겠죠. 뭐가 나오느냐? 우리는 이번 시간 그리고 이 다음 10분 이렇게 20분 투자할 겁니다. 정리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키, 얘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파일 복사 이동, 휴지통, 요거 올리, 요것만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고! 자, 일단 바로가기 아이콘 나오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뭡니까? 원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꽁꽁 숨겨두고 바탕화면에서 뭡니까? 얘 아바타가 있어요. 원본 파일은 어디 숨어있고 아바타, 걔를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 자체 시험에 벌써 여러 번 나왔죠. 특정 파일이나 폴더 위치에 대한 뭐를 갖고 있다?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따닥 누르면 얘가 원본하고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따닥 누르면 원본이 실행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확장자는 LNK 잊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대여섯 번 나왔고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하면은 원본 파일이 제거됩니까? 아바타 없애면 원본 죽습니까? 살아있죠. 또 다른 아바타 만들면 되죠. 그거 하나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원본이 삭제가 됩니다. 원본이 삭제되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 의미 있을까요? 왜? 그렇죠. 원본.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아바타가 필요가 있겠냐고요? 아무 필요 없죠. 그거. 바로가기 아이콘 이꼴 아바타 탁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특징 알아봅시다. 왼쪽 아래 꺾인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요. 파일, 폴더, 디스크 등 여러 항목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 몇 개라도 만들 수 있어요. 즉, 나 혼자다. 나의 아바타는 뭡니까? 몇 개,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원본 파일에 대해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 이름 변경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2번 누르기 따닥 누르면 해당 프로그램을 빨리 실행할 수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도 아바타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원본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되지 않는다. 그 대신 요거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동해도 원본 파일이나 폴더 위치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다. 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바로가기 아이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마우스로 원본에서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원본을 찍 끌어도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요 메뉴가 나와요. 그거 누르면 되고요.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원본 파일을 찍 드래그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뭐하고 뭐 누른다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원본 파일 드래그.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복사해 다른 위치에 붙여넣기를 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됐죠? 전 결론이 생각나는 게 아바타밖에 없네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바타만 생각해요. 자, 단축키, 또 그에 못지않은 단축키 갑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수업을 듣는 분은 키보드 한번 탁 눈도장 찍으세요. 윈도우 로고키 이런 거 있죠. 저는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윈도우 로고가 있는데요. 키보드 똑같아요. 그겁니다. 윈도우 로고키. 요거 하고 D를 눌렀네. 그러면 바탕화면 표시해 주는 거고요.
윈도우 로고랑 E 누르면요. 파일 탐색기, 이 2가 익스플로러,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곧바로 눌러드릴게요. 윈도우 로고랑 E 눌렀습니다. 어때요? 아, 얘가 파일 탐색기구나. 이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랑 I 요거 눌렀습니다. 설정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랑 L은요, 계정 전환 작업. 윈도우 M은요, 모든 창을 최소화. 윈도우 R은요, run 실행 대화 상자 열기. S는요, search 검색창 열기. 그 다음에 윈도우 Shift S는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랑 탭 이거 누르면 에어로피크예요. 이거는 실행 중인 여러 작업 프로그램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 이 정도. 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윈도우 로고 D, E, 여기 S,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꼭 알아둬야 돼요. 얘네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자,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나오죠. 아이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F2는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꿔라. F3은 파일이나 폴더를 찾아라. F4는 주소 표시줄 열기.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이게 바로 이동 작업이죠.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컨트롤 Shift ESC는 작업 관리자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컨트롤 ESC 또는 윈도우 로고 키 요걸 누르든가 요걸 누르면 시작 단추가 실행이 된다는 거. Alt F4는요 현재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Alt 탭은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열려 있을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 간으로 작업을 이동시키는 거. 작업 전환 키예요. 그 다음에 Alt ESC도 작업 전환 키예요. 근데 그 정보를 보여주면 Alt 탭, 안 보여주면 Alt ESC. 그 다음에 Alt하고 엔터를 치면 뭐가 실행된다고요? 선택된 항목의 속성 창을 열어주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등록 정보 또는 속성 이게 열려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Delete 누르면 파일을 우리가 보통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Shift 딜리트를 누르면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완전 영구 삭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화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슉 뒤로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왜요? 그리고 기억하라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작업 표시줄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또 보여드려야지. 이 줄이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은요 여러분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어떤 건가? 이거 시험에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2급에서. 그래서 여러분 눈도장 찍으세요. 뭐 있어요? 저기 뭐 뉴스 관심사 뭐 코타나 버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요. 여기 보면은 요거만 기억하세요. 계단식 창 배열, 창 가로 정렬 보기, 창 세로. 가로가 있으면 세로도 있겠죠. 바탕화면 보기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르면 바탕화면 가는 겁니까? 가요. 보여드렸어요 제가? 저는 궁금하지 않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열린 창 보기. 열린 창은 뭐예요? 현재 열려있는 창을 보겠다 이 뜻이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다 풀렸네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또 보여드려야지. 자, 여기서 작업관리자. 여러분 요 작업관리자 창은 아실 거예요. 바로 요 창입니다. 작업관리자 창. 네, 여기서는 뭡니까? 현재 실행 중인 앱들. 현재 실행 중인 앱의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점유율이라든가 메모리 사용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컴퓨터를 구동했을 때 맨 먼저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작업관리자. 이 작업관리자는요. 현재 실행 중인 앱을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시할 수 있다. 앱의 목록을 표시한다. 맞고요. 등록된 프로그램 목록을 마우스로 선택해 창 전환이 쉽고 화면의 상하 좌우 가장자리로 작업 표시줄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표시줄의 이런 세팅은요. 바로 설정, 메뉴 설정에서 설정의 단축키는 윈도우와 I 이겁니다. 자, 이거 눌러서 개인 설정 들어가고 개인 설정에서 뭡니까? 작업 표시줄 선택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를 드래그해 작업 표시줄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아, 난 뭔 얘기인지 갑자기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 작업 표시줄이죠. 이걸 끌고 제가 위로 드래그 어때요? 위로 올라갔네? 왼쪽 드래그 어떻게 돼요? 오른쪽 드래그 이렇게 어때요? 아, 이게 상하좌우 이동한다는 얘기구나. 예, 요 뜻이에요. 작업 표시줄 이거를 여러분 여기 크기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 거 보여요? 예. 자, 여기서 꾹 눌러서 슝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화면의 2분의 1 크기까지 크기를 늘릴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설명이에요. 됐습니다. 근데 작업 표시줄을 잠가버리면 이런 이동 작업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잠겨 있으면.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복사와 이동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사는 뭐예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드는 거. 이동은요. 여기 있던 집이 딴 데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거 복사라든가 이동, 붙여넣기 작업을 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시 저장 공간인 클립보드라는 이 매체를 이용합니다. 클립보드에는요 자료를 우리가 복사를 하면 그 복사한 내용을 얘가 임시로 기억을 하게 돼요. 예. 얘는 기억을 여러 개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정보를 복사를 해서 사용자가 갖다 놓고 B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얘는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내용 하나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클립보드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클립보드에 여러분 들어있는 내용을 믿고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켜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들어있는 내용 계속 저장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클립보드는 임시 저장 공간, 램에 임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램은 뭐예요? 기억장치의 램, 주기억장치의 램은 뭡니까? 예,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 다 날아가죠. 따라서 클립보드에 저장한 내용도 전원을 꺼버리면 다 지워지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동 작업을 하면 원래 위치에 있던 원본 내용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왜? 이쪽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여긴 사라지게 돼요. 복사는요, 그대로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 바로 여기에요. 파일 복사. 여러분 같은 드라이브에 요 내용을 C 드라이브에서 C 드라이브로 복사하려고 한다. 그럼 어때요? 그냥 끌면 돼요. 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끌면 됩니다. 됐죠? 같은 드라이브. 근데 다른 드라이브는요. 그냥 끌면 됩니다. 예, 됐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같은 드라이브인지 다른 드라이브인지 문제 지문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원하는 곳으로 띵띵띵 간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파일 이동은요. 예, 이동은 여기 있던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이동시킬 작업을 선택하고 그냥 끌면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는요. 무슨 키 누른다? Shift.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함정 문제로 Shift 누른 상태로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가 C 드라이브였는데 여러분이 USB E 드라이브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어때요? Shift 키 누르고 쭉 이쪽으로 끌면은 E 드라이브로 이동이 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파일 선택에 자 파일을 여러 개 띵띵띵 이렇게 차례대로 선택할 때는 첫 번째 파일 선택하고 마지막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로 선택하면 짜르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띄엄띄엄 선택하는 거 있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띵띵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파일을 선택할 때는요, 컨트롤 A 누르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파일 폴더를 삭제할 때는요, 삭제 또는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또는 시프트 딜리트를 누릅니다. 이때 딜리트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휴지통으로 가고요. 시프트 딜리트 누르면요, 완전 없어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눌러도 되고, 또는 여러분이 직접 휴지통으로 해당 파일을 끌어다 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뭐가요? 휴지통이 뭔가? 우리 2급 시험에서는 휴지통 진짜 잘 나와요, 시험에. 자, 휴지통은 뭐라고요? 삭제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 필요시 복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 휴지통은요,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 보세요. 여기. 현재 C 드라이브, 저는 여기가 D 드라이브, 요거 E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크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용량의 10%로 설정하고, 이 용량, 휴지통의 용량은 변경이 가능하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 휴지통 예를 들어 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다가 여러분 휴지 어때요?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면 더 못 담죠? 근데 이 컴퓨터의 휴지통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주 오래된 애 있죠. 오래전에 버린 파일 있죠. 요 애를 제거를 하고, 제거하면 어때요? 공간이 남죠? 그리고 담게 돼요. 됐죠?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지게 된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창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여기 체크를 하잖아요. 이러면 여러분이 딜리트를 눌러도 휴지통에 파일이 버려지지 않고 영구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요거 체크를 하면요, 여러분이 파일을 딜리트 누를 때마다 해당 파일을 휴지통으로 버리시겠습니까? 해당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요거 휴지통의 속성창 할 수 있는 거,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크기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것인지 여부도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요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휴지통으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시험에 벌써 전설이 돼버렸어요. 플로피 디스크, USB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삭제를 하면은요, 휴지통에서 복구가 안 됩니다. 복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프트 딜리트 눌러도 복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등록 정보에서 뭐라고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요거 체크를 하면은 복구가 안 되고요. 휴지통의 크기를 0%로 만들어 버려도 휴지통으로 자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됩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에도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풀. 자, 관련 따끈따끈 기출문제. 올해 출제된 문제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019년도, 20년도, 그 다음에 올해 상설 계속 나오고 있죠. 옳지 않은 거. 아바타 생각하세요. 바로가기 아이콘. 그러니까 원본에 대해 여러 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 맞죠? 원본 파일 삭제에도 바로가기 아이콘 실행할 수 있다. 주인이 없는데 아바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바보 몇 번입니까? 3번. 쉽죠.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임시 보관 장소로 사용되는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클립보드는 임시 보관 장소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클립보드에 있는 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요. 이건 안 배웠는데. 요 지문 알아둬야 돼요.
예. 클립보드를 스페셜로 제가 떠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클립보드의 내용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마지막, 예, 가장 최근에 저장된 거 하나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는 램이라 그랬죠, 제가. 따라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다는 얘기죠. 이러면 재사용 가능해요? 아니죠. 날아가죠. 따라서 이 램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날아갑니다. 재사용 가능하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답 4번. 이 문제 올해 나왔어요. 알아두세요. 옛날에 나왔었던 문제입니까? 예, 옛날에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거 틀린 거. 컨트롤하고 ESC 누르면 시작 메뉴를 표시해. 오, Shift F10을 누르면 선택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된다. 어때요? 오, Alt 엔터는요. 선택한 항목을 실행한다. 미안하지만 Alt 엔터를 치면 선택한 폴더나 파일의 속성 창이 열리죠. 예, 항목 실행이 아니라 답 몇 번? 3번. 윈도우즈 로고 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물결문이고, 예, 윈도우 로고랑 E 누르면요 익스플로러 뭡니까? 파일 탐색기가 실행한다. 맞아요. 답 3번.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만 들 수 있다. 어때요?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때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뭐라고요? 이거 휴지통은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하나씩 다 용량 제각각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답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옳은 거 하면은 또 당황해 하고요. 1번이 답이면 또 1번이 아닐 거야 하고 시간을 또 낭비를 하세요. 2번.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습니까? 보관되지 않는데요? 이런 분, 정말 저 섭섭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래된 거 제거되고 이 새로 삭제한 애가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은 여기는 임시, 삭제하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거기 때문에 폴더 이름 이런 거 변경 못 하고요. 실행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예? 그럼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 실행할 수 있다. 못 한다니까요. 그럼 언제 실행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원상태로 복원하고, 예, 복구하고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휴지통 안에서는 이름 못 바꾸고 실행도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 즉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즉 어찌 됐건 간에 이 DMR은 여러분 함정이에요. 같은 드라이브잖아요. 그럼 폴더를 같은 드라이브로 여러분이 끌어서 놨대요. 그냥 쭉 끌어서 갖다 놨대요. 그럼 뭡니까? 이동 맞죠? 예,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끌면은 복사가 되고 그냥 끌면은 이동되잖아요. 1번 맞아요.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 여러분 USB 드라이브하고 바탕화면하고 어때요? 드라이브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달라요. USB 메모리는 드라이브가 다르고 바탕화면은 보통 우리가 C 드라이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USB에 들어있는 내용,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현재 C 드라이브에 갖다 놨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복사가 된다. 어떻습니까? 다른 드라이브에서 그냥 끌면 복사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 컨트롤 키 누르면 뭐예요? 복사. 맞네요. 이 안에 이 다른 폴더 이런 거 읽지 마세요. 머리 아파. 그 다음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 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의 다른 폴더로 끌어서 놓으면 이동이 된다. 여러분 같은 드라이브에서 이동하려면 그냥 끌면 되죠. 그리고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요.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 작업은요. 그쵸? 해당 폴더를 끌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쭉 끌면은 이동이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4번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완전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마무리. 자, 이동 작업. 같은 드라이브에서 이동은 뭐라고요?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은요, Shift 키 누르고 끌면 된다. 오케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윈도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만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